만약에 당신의 자녀가 엄마, 고추가 뭐야? 보지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교육을 하실 건가요? 고추는 말이야, 음경이라고 말하는데, 안녕하세요. 쌍둥이 파파입니다. 아이들의 성교육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이들이 성에 관련돼서 질문을 한다면, 물어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특히 부모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거지만, 막상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아이들의 성교육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에 대한 개념입니다. 성은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신체적 차이를 나타내는 섹스, 사회적 역할을 이야기하는 젠더, 그리고 섹슈얼리티를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섹슈얼리티는 성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 정체성, 성적 감각성, 성적 친밀성, 성적 건강과 생식, 성적 사회화를 이야기하는 개념입니다. 성교육이라면 보통 신체적 성이나 성행위에 대한 교육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성교육은 젠더 교육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젠더 교육은 특별한 날, 무슨 이런 책이나 뭐 영상을 틀어주면서 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모의 역할을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젠더 교육의 시작일 것입니다. 일단 가정에서 성교육을 할 때 부모들이 알아야 될 것은 성교육에 대한 분류를 좀 아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류는 두 가지 분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분류는 실시하는 장소입니다. 가정에서 실시해야 될 성교육이 있고 가정이 아닌 곳, 특히 학교나 유치원에서 실시해야 되는 성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해야 될 교육을 학교나 유치원에서는 할 수 없거든요. 특히 이제 젠더 같은, 그 다음에 성 가치관 같은 거는 학교나 유치원에서 할 수 없는 교육들입니다. 그래서 학교나 유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체적인 성적 차이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뭐 피임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제 성행위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굳이 가정에서 안 해도 학교나 유치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성교육으로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분류는 연령에 따라 교육이 좀 분류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학년기 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과 그다음 저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그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때, 4학년에서 6학년, 그다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의 성교육의 차이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한테 콘돔 만약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제 피임법이나 그런 거는 빠르면 초등학교 고학년 아니면 중학교 때 실시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실시해야 되는 젠더 교육, 성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저는 만약에 아이들이 자기의 신체적인 부위에 대한 궁금증이라든가 동성이 아닌 타성에 대한 신체적인 궁금증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에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젠더 교육을 실시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부모가 먼저 와서 일로 와봐 오늘은 말이야 성교육을 할 건데 말이야 이거는 뭐 음부여가지고 음부가 아니지 뭐래냐 음경이라고 하는 건데 뭐 여기서 뭐 아가가 나오고 뭐 이럴 필요는 굳이 없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궁금해하면 그때는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아이가 궁금해하는 신체적인 성, 젠더, 성적 정체성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는 피임이나 성적 감각성, 그 다음에 성적 건강과 생식 등의 교육들이 연령에 따라서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이제 그 남자아이들은 아빠가, 여자아이들은 엄마가 성교육을 실시를 해서 분리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마가 남자 아들들한테 성교육을 하는 것은 서로 민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 3세에서 8세 아동들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성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성행동 심리학 교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동이 성에 대한 질문을 하면 경청하고 진지하게 답변해줘라. 그래서 두리뭉술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성기관을 말할 때는 아이 나이에 맞는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에 대한 성인의 가치관을 가르쳐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 가치관이나 순결이나 낙태 등에 대한 어떤 성적 가치관들은 학교 기관에서 알려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해줘야 될 부분인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성교육은 조금씩 지속적으로 해줘라. 특히 젠더 교육은 일상생활에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능하면 어떤 여자는 이거 해야 되고 남자는 이거 해고 라는 어떤 성적 가치관이 고정되어 있는 젠더 교육보다는 조금 이제 개방된 젠더 교육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자녀들이 성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아들이 막 엉덩이 궁금한데 막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꼬추꼬추 막 있는데 그 얘기하는 거 막 혼낸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은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교재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녀의 성에 관한 영역을 인정해 주어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성인의 성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이제 성에 대한 개념을 부모가 먼저 수립을 해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아이들한테 성교육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성적 가치관 같은 경우는 필히 자신의 성적 가치관이 어떤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상 아이들의 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의 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쌍둥이 파파였습니다.